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오늘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불이 인근 민가와 해변가로 순식간에 번지면서 올해 첫 소방 대응 3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바람이 잦아들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조금 전 주불 진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강풍 속 산불, 아들도 공범, 계승은 어디에? 첫 공개 외출, 2연속 동결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 전국에서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을 강원도 강릉으로 가봅니다. 강릉 난곡동 4번지 일대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강풍을 타고 불길도 계속 거세고 또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변 도로는 대부분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산불에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연기가 넘어와서 시야도 뿌옇고 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워낙 불길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중계에서 정말 긴박함이 느껴지죠. 이번 불길은 강한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가 이 전신줄을 건드리면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정말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은 결국 1시간이 조금 지난 오전 9시 43분 최고 대응수인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전국 소방동원령 2호도 발령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국의 소방차 336대가 이 먼 길을 달려와 속속 진화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길은 속수무책으로 번져서 민가를 덮치고 경포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목격하셨던 어떤 산불 상황이나 이런 거 혹시 자세하게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차를 타고 있었는데 일단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경포는 일단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연기가 진짜 엄청 많이 나는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산불 나지 않는 곳까지 이제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이제 거기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경찰분들도 서 있기 힘들어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기도 했던 바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태풍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8,000m급 초대형 진화 헬기조차 작업에 오랜 시간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시간 반 전에 바람이 좀 잦아들자 헬기 3대가 투입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통 때는 지역 명소로 꼽히는 경포 해변 소나무숲도 이번 화재엔 악재에 불과했습니다. 소나무숲 같은 경우는 줄기부터 잎까지 전부 다 송진이라는 기름 성분을 다 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둘러진 곳에 불이 났는데 네. 이게 불이 났으니까는 끓일 수도 없고 기름 성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네. 특히 잎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잎에 불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강한 바람을 타고 2km 정도 이상까지 2km 정도 날라서 이상까지요.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불을 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옆 산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불이 시작된 난곡동 주민 20여 명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 550여 명은 강릉 아레나와 사천 중학교 등지로 대피했고요. 인근 경포초등학교 학생들도 일찌감치 귀가 조치됐습니다. 여기에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대피 규모는 1,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이 산림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70채 넘는 주택과 펜션 등이 모두 타거나 부분 소실됐고요. 산림도 379헥타를 넘는 면적이 탔습니다. 이 정신없이 대피해서 겨우 한숨을 돌린 주민들은 앞으로가 막막할 따름입니다. 상황은 여기는 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날아와갖고 붙었어요. 붙어갖고 일로 좀 번진 거예요. 갖고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몸만 나왔어요.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또 저는 세입자거든. 세입자라 막막합니다.
네, 강릉 일대 문화재도 비상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경포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주변에 물을 뿌리며 방어선 구축에 나섰는데요. 이 만약에 대비해 현판 7개를 떼어내 인근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민속문화재인 강릉 선교장에도 세수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안타깝게 이미 화마를 입은 문화재도 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강릉 방해정은 일부가 소실됐고 이 경포호 주변에 있는 정자죠. 상영정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 중앙과 지역 정치권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 산불 당시 이 골프 연습 논란에 휩싸였죠.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늘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직접 지시를 내리며 현장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다행히 오후에 내린 소나기로 오후 4시 반 현재 주불 진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요. 모두들 마지막까지 안전을 조심하면서 완진까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일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산불을 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일몰 전까지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강릉시에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진압 인력 등의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픽은 아들도 공범입니다. 지난 2월 큰 논란을 일으켰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하고는 뭐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때 재판부가 내세운 유죄 판단의 근거, 아들 병채 씨가 곽 전 의원과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병채 씨를 기소하지 않은 걸 두고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아들도 50억 원 뇌물수수의 공범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진행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 병채 씨한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피의자로 입건도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를 했지만 다른 곳에 밀려서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는 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 그리고 호반건설이 들어간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총 3곳이 응모합니다. 호반건설은 이 하나은행을 회유해서 화천대유와 이른바 손절하고 사는 컨소시엄에 합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여기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입김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아들 병채 씨의 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으로 받았다는 거죠. 두 사람은 구분적으로 안 되지. 곽상도 그거는 그거는 그룹입니다요. 아들한테 대장을 했지.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도둑대 내고 가져가려고. 실제 아들 병채 씨는 이 세금을 떼고 2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뇌물을 퇴직금으로 가장한 데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곽 전 의원 부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픽은 계승은 어디에?로 가져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외교 청서 2023년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서에는 작년 5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강제동원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했다면서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배상한 발표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하야시 외무상은 이런 입장을 내놨죠. この機会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をします。
그런데 지금 들으신 이 입장이 이번 청서에서는 빠졌습니다. 더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기술하기도 했는데요. 한술 더 떠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곧바로 항의 성명을 내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첫 공개 외출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대구로 내려간 뒤 처음으로 공개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는데요. 통일 대불전을 참배하고 의원 큰 스님과 점심 식사와 차담도 가졌습니다. 의원 큰 스님,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를 하신 게 절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백만 명이 비선 실세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총선을 1년 앞둔 오늘 행보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요. 유영하 변호사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씨,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만납니다. 네, 마지막 픽은 경제 소식입니다. 2연속 동결인데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3.5%로 동결했습니다. 이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기와 금융 불안 등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이로써 22년 만에 가장 큰 1.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